자, 지금부터 방산 관련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올려드렸지만 이 영상은 내일 새벽에 오늘 저녁 때 7시에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자, 주말에 또 현재 쓰였습니다. 폭격 560발을 쐈어요. 우리나라 때 도발했다고 적반하장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렸죠. 이날 금요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굳이 그 방산주는 끌고 가실 분들은 하루쯤은 제가 끌고 가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주말에 뭔 행동을 해요. 제가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방산주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꾸준히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 북한이 꼭 주말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지금까지 경험상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넘어오는 게 맞았어요. 넘어오는 게 맞았고 한일 단주, 휴니드, 빅텍, 스펙고, 퍼스텍 특히 이런 애들을 잘 봐야 되고 S&T 모티브까지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에 뛰긴 하는데 월봉 H가 높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물론 다시 돌아나갈 확률은 큰데 이왕이면 월봉에서 싼 거 사자고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한일 단주를 봅니다. 신용 물량이 늘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많이 늘고 있죠, 지금. 신용 물량이 많으면 리스크가 돼요. 자, 한일 단주가 7.26%대. 휴니드도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이건 떴다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3.51%대로 늘었습니다. 원래 휴니드가 예전에도 그냥 3, 4%대는 유지하고 있다가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3.51은 휴니드에서 높은 거 아니에요? 빅텍은 오히려 빠졌네요. 신용 물량. 뛰면서 많이 빠졌구나. 스페코는 9%대. 퍼스텍은 어찌 없고. 자, S&T 모티브 이런 애들은 이제 공모도 안 되니까. 자, 근데 어쨌건, 알았어. 공모도 나온 건 알겠으니까,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주는 게 제가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항상 주식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렸죠. 난 주식하는 사람이야. 난 뛰어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 살래. 이게 뭐 주식하는 사람이야. 내 동맹이하는 사람이지. 절대 주식은 쫓아가 사서 하는 영역이 아니고 무조건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함부로 사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VIP분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주말에 또 공부하고 또 번째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항상 주식을 살 때 뭐를 하고 사는 거냐면 공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 당일 뛰가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종목 찾기 해가지고 야 우리 막상 날아가는데 야 이거 거래량 붙었어. 이거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막 상승하고 있어. 막 8%씩. 이런 거 쫓아가서 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 벌써 늦은 거예요. 얘네들이 11%, 10%, 8%씩 올라가고 늦은 거죠, 지금. 뭐 단기를 하든 중기를 하든 스윙을 하든 하루에 10%, 15% 그러고 이거 먹자고 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올라가고 쫓아가는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우연히 또 먹었어. 한 15% 쫓아가는 거 샀는데 상한가를 갔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공부를 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도대체 어디서 살 건지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 다음에 최소한 손절 라인 사야 돼요. 그래야 깨자마자 손절하지. 손절 라인 깨고 있는데 자꾸 뉴스 믿고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뉴스는 참고사항이지 그냥 내가 주식을 하는데 참고사항이지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 북한이 560발 쐈으니까 월요일날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에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금요일날 이렇게 올라갔다 더구나 미증시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죠. 자, 한일 단주가 이 시기화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2,970원이기 때문에 3,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고 5주선 위에 올려놨어요. 아직도 주가는 낮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21선 위에서 출발한 매수 이해하셨죠? 깨면 바로 손절하시면 돼요. 21선 근처 매수 깨면서 좀 갭을 띄었다 하더라도 약간 기다렸다가 21선 근처 매수하시면 되고 쫓아가 샀다 하더라도 매수가로 떨어지면 매도. 이게 맞아요. 자, 사실 휴니드의 위치가 제일 좋은데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여기란 얘기는 아무리 못 가도 여긴 가겠죠. 전월 저점만 안 깨면 돼요. 자, 주봉에서 5주선을 못 돌려놨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은 안 돼 있지만 일봉에서 앞전에 뛰었죠. 자, 요때 좋다고 그랬어요. 다시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도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6%를 날아갔습니다. 뭔 얘기냐면 미국의 일부 북한의 전원국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 친구도 똑같아요. 21선 가격이 얼마냐면 6,516원인데 그러면 월요일날 3% 정도 갭 띄워서 가겠죠. 매수. 21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설사 물려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데 신용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들어갈 때는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변해요. 이 친구를 버텨도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는 이 주가가 갖고 있는 현재 주가의 이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빅텍을 봅니다. 신용 물량이 꽤 많긴 한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신용 물량이 많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참고는 해야죠. 아, 좀 뛰다가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겠구나. 특히 시장이 안 좋으면
휴니드보다는 빅텍, 스페코가 꼬리 딸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휴니드는 신용 물량이 없잖아. 근데 빅텍, 스페코는 신용 물량이 있기 때문에 떨어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추세가 좋고 자리가 좋아요. 자, 빅텍의 월봉 H를 보면 휴니드보다 높아요. 20개선 가격 6,271원인데 그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수급 매매한다고 할 때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투자자 매매 동향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이 샀으니까 수급이 좋아진 거네. 저건 뭐 저런 거 수급으로 봐도 되는데 저건 저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보는 수급은 이거죠. 어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데 아 수급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특히 창구 보고 자꾸 수급 창구라고 하지 마. 이거 수급 창구 아니에요. 뭐 매수 뭐 이거 뭐 키움이 사니 한국투자가 사니 뭐 JP모건이 사니 이거 절대 수급 창구 아니니까 간단해요 그냥. 월봉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우상향을 뻗어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도대체. 자, 금요일 종가상 빅텍이 엄청나게 좋은 행동을 하나가 있는데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어줬습니다. 다 뚫어줬어요. 이렇게 빠이빠이 시켜놨어.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6,200원쯤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갭을 띄어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6,200원만 깨져나면 되고 목표가가 여기에요. 6,700원. 왜 저희가 단기 목표가냐면 여기를 뚫어줘야 더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 못 뚫어주면 빅텍 같은 경우에 신용 물량 부분이 어디에 제일 많냐면 여기에 제일 많아요. 여기. 이해하셨죠? 이 물량 다 뚫기가 만만찮아요. 물론 다 뚫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 뚫으면 정말 날아가겠죠. 이런 데 가겠죠. 그죠? 정고점. 최종 목표가는 이런 데가 될 건데 어차피 내가 샀을 때부터 수익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자리들이 좋아요. 이 방산주 얘기는 제가 금요일날도 해드렸어요. 금요일날 우리 멤버님들한테 시초가 이건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저는 휴니드가 제일 이뻐서 휴니드 자리가 제일 좋았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거고 빅텍은 어차피 방산주는 월요일날 갭 뛰어서 갈 확률이 커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땡큐질만 하세요. 하락에 사시면 돼요. 하락에서. 자, 스페코를 봅니다. 스페코도 좋은 행동을 했어요.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는 풍력 관련 주기도 한데 빅텍이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 위치가 낮죠.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추세는 못 돌려놨는데 일봉에서 20원 위에 올려놨죠. 뭔 얘기냐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 주식은 계획형이죠. 알았어. 21선 올려놨다는 얘기인 거지. 난 21선 근처에서 매수. 241선만 가도 꽤 가요. 2010% 가니까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가지고 만약에 월요일 날 단기가 됐든 수익이 됐든 수익이 나서 팔았을 때 월요일 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해하셨죠? 수익 내놓고 월요일 날 수익을 지킨 다음에 차라리 창을 덮든가 뭐 제 채널 조회수 안 나와도 좋으니까 5호장에 제 걸 보지 말든가 덮어놓고 산책하셔도 돼요. 저 조회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월요일날 만약에 오전에 그 방산주를 미리 들고 들어갔거나 이렇게 해서 딱 떴어. 딱 떠가지고 내가 한 25%를 먹었어. 아니 뭐 빅텍 같은 거 16% 갔으니까 30%를 먹었어. 차익 실현 딱 한 그 순간 월요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30% 난 수익을 기쁘게 알고 하루를 쉬는 거야. 이해하셨죠? 푹 쉬는 거예요 그냥. 뭐 제 영상 안 봐도 되니까 푹 쉬고 언제 저를 만나냐면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화요일날 저를 만나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화요일날 우리 항상 아침마다 제가 모이죠. 아침마다 모이고 멤버들한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는 대로 좋은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다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날 수익이 났을 때 중요한 거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띄워드릴 테니까 지금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VIP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장 초반 잠깐만 썸네일 띄워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일 방산주로 수익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차익 실현 해놓고 그날 내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요.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넘어오셔야 돼요. 화요일날로. 그래야지만 제가 월요일날 저녁 때 공부를 해가지고 화요일날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신라젠을 매도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라젠을 매도하면 내일 같은 날은 매매를 멈출 거예요. 신라젠 수익이 엄청 좋기 때문에. 자, 소카나 이런 것처럼 아침에 사야 될 자리를 주죠, 우리한테. 그럼 소카도 이렇게 13%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10% 먹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방산주에서 수익이 났다면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반드시 현금 부분을 갖고 화요일로 넘어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주를 또 재밌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스펙코나 빅텍 이런 친구들 왜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저런 행동은 우리나라 방산주에 좋은 영향을 줘요. 물론 빨리빨리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근데 단지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퍼스텍의 월봉의 위치는 낮기는 한데 우하향 중이죠, 엄연히. 특히 우하향이 세요. 그런데 낮기는 해요. 자,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가 제대로 뛰면 많이는 가요. 그래서 주봉에서 아직 옷을 못 돌려놨죠. 추세는 우하향인 거예요. 우하향인데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퍼스텍을 도대체. 간단해요. 5일선거째 사거나 또 21선 위에서 뛰면 여기서 사시면 돼요. 어중간한데 사지 마요. 아예 21선 위에서 뛰거나 아예 5일선 근처에 있어야지. 요 중간에 있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요렇게 21선 맞고 떨어져요. 하루 종일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계획 영역이고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뉴스가 떴을 때 그 뉴스를 쫓아가 사지 말고 그 뉴스가 떴을 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정답입니다. 주식의 정답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답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 올라가니 떨어지니 말도 안 돼. 자, S&T 모티브는 엄청난 다중바닥권에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바닥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이 친구 총기 만드는 회사예요. 주봉에서 보면 바닥권에 있고 일봉에서 보면 5일선 근처에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친구가 엉뚱하게 뛸 확률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물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빅텍을 못 따라갈 확률이 커요. 주식은 대장주가 빨라요. 이해하셨죠? 자, 신용 물량이 0.65 거의 없죠. 신용 물량이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휴니드가 제일 늦은 것 같아요. 이날 휴니드 혼자 뛰었어요. 빅텍 스펙고 쉴 때 이게 신용 물량이 없는 종목들의 장점이에요. S&T 모티브는 전기차 관련주기도 하고 앞전에 잘 뛰었어요. 그런데 5일선이 올려놨죠 지금.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너무 쉽죠? 이거 퀴즈로 내도 돼요. 그냥 5일선 그때 사시면 돼요. 게임 힘들라고. 어디까지 가냐? 아무리 못 가도 일단 21선까지는 가요. 그러면 21선이 목표가가 되고 6%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뚫어줄 확률이 사실은 더 커요. 근데 어쨌거나 나는 주식을 싸게 사야 되겠죠. 여기가 매수 타임입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UAM 관련주게 돼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도심 모빌리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월봉 해치가 재밌어요. 20기어서는 13,950원인데 여기서 멈췄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은데 민행시가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하시면 돼요. 앞전에 엄청난 급등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옆으로 가게 되면 또 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세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종목들은 월봉에서 다 높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거나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자, 한국항공우주를 봅니다. 우리는 241선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로 나눠요. 지상, 지하인데 많이 올랐죠,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20기어선만 지켜주면 한 번쯤 반등할 확률은 커요. 그래서 20기어선 가격 기준으로 저점이 얼마냐면 4만원대만 이탈하자면 한번 매수를만 하고 현대로템도 지금 5일선 깨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이 친구 살 자리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근데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20개여서 나요.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안 사는 게. 주봉에서 이 정도 깨고 있죠. 여기서 자꾸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뭐 판다 뭐 수출한다 그러면 믿지 마요. 추세가 우양인데 뉴스를 왜 믿어? 가만히 보면 예전에 실수 또 하고 있죠. 이런데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더라도 주식은 이런데 사는 거예요. 막 최저점 찍고 온갖 악재 나오고 뭐 곧 이 회사 망할 것 같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회사 주식이 안 좋다 하고 막 최저점 8,700원 찌니까 망할 것 같다 하고 여기 갔잖아요. 지금 8,000원짜리가 3만원 같습니다. 여기 가니까 또 이 회사가 사상 최대의 방산업체가 될 것 같아. 우리는 주식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악재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이 회사를 나쁘게 얘기할 때 아니 가만히 살펴보니까 재무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데 왜 나쁘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거꾸로 삼성전자가 9만원, 8만원 가운데 10만원 갈 때 사지 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가 안 좋고 뭐 삼성전자 곧 망할 것 같이 얘기하고 아니 삼성전자가 왜 망해? 대신에 추세가 우양이니까 지금부터 사는 거죠. 매달 꾸준히.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에로스페이스도 패스합니다. 사실 20개선만 안 깨면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여기 사더라도 여기서 안 깨면 사면 되고 사실은 우하 하향 중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LIG 넥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일단조, S&T 모티브, 휴니드, 빅텍, 스펙코, 퍼스텍,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여기까지만 관심 갖는 게 좋아요. 나머지는 꼭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정읍 동진간 야생조류 분변서 A5형 AI. 지금 AI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센데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련주가 보면 동물 바이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반응해주면 못해요. 근데 진바이오텍이 앞전에 거래량이 터지고 살짝 늘었거든요. 추세는 완전히 깨졌어요.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이 뭐가 추세를 안 깼냐고 다 깼어요. 다. 자, 추세를 못 돌려놓고 있긴 한데 저 이슈로 인해서 한번 뛸 수는 있는데 만약에 5일선 근처 위에서 출발한 매수 깨면 손절이고 이글벳도 동물바이오 관련해서는 대장주를 많이 해요. 많이 떨어지긴 해서 저번 달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미증시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휘청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휘청할 때 단순 테마주는 떼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테마주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테마주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증시는 다 테마주예요. 반도체가 뛰면 삼성전자가 테마주죠. 반도체 테마주. 전기차가 뛰면 현대차도 테마주지. 뭐가 현대차가 테마주가 아니야. 다 테마주고 나는 세력주만 해. 우리나라 주식은 다 세력주예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세력일 테고, 그죠? 당연한 거죠. 전기차는 나름대로 전기차 세력들이 있을 테고, 우리나라 2,500개 중 주식의 주인이 다 있어요. 뭐 대주주가 주인이든 누가 주인일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해요. 모든 종목은 그 주인들이 다 있는데 그 주인들이 올려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안 올리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중요한 게 난 테마주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구분할 땐 단기 테마, 중장기 테마가 있어요. 단기 테마는 지금 얘기해드린 잠깐 방산주. 북한이 언제까지 저러겠냐고. 또 하나가 지금 얘기한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짧게 끊고 나와요.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을 갖고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 테마가 있죠. 예를 들면 2차전지, 폐배터리 얘네들은 장기 테마죠. 전기차 충전. 얘네들은 장기 테마기 때문에 그냥 월봉 바닥에 있는 거 영업이익이 좋고 재무제표가 단단한 종목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1년 6개월 배당도 주니까 얘네들이 장기 테마고 지금 단기 테마로 들어와 있는 방산, 뭐 조류 인플루엔자, 순간순간 무슨 합병, 개별주 이건 단기 테마인데 시장이 흔들리고 크게 무너지면 뭐가 강하냐면 개별주가 강해요. 즉 단기 테마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개별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멤버님들하고 하는 게 뭐냐면 다 단기 테마성과 아침에 살만한 거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장기 종목이 내 포트에 있어야죠. 내 포트에 최소한 전기차 관련주 한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중장기 포트는 그대로 끌고 가고 단기 테마로도 우리 하루하루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단기 테마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마요. 저러다가 갑자기 북한이 화해합시다 하면 뚝 떨어지는 거 알죠?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단지 단기 테마로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자, 제일바이오를 봅니다. 제일바이오 많이 떨어졌어요. 수익 완전히 깨졌는데 이런 친구들은 월요일날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는데 오전에 거래량이 변화가 없거나 호가창에 변화가 없으면 사지 마요. 대신에 제가 항상 11시가 되거나 8시 15분부터 10시 반까지는 멤버님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알려드릴게요.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꼭 8시 15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탁 자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는 대기 자금이죠. 자, 불안한 개인들이 많이 탈출한다고 합니다. 특히 게임주를 많이 탈출하는데 게임주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출하지 마요. 지금 사야 될 때요. 원래 게임주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해요. 이해하셨죠? 겨울에 강한데 사실 시장 살아나자마자 게임주 날아가는 거 보셨죠? 뭔 얘기냐면 어차피 또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떨어져요. 주시장이 이제 미증시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떨어질 건데 그렇다고 게임주가 엉망인 회사가 별로 없어요. 좋은 회사도 많아요. 더군다나 겨울에 전통적으로 강하고 미투원, 미투젠 같은 경우는 앞전에 대량거래 이력이 있죠. 지금 미투원을 봅니다. 쭉 날아갔죠. 이렇게 엄청난 대량거래가 들어왔는데 증시가 무너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폭락을 해버렸어요. 월봉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이때가 코로나 때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나갈 확률이신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떼요. 저 이슈가 살아나면서 미증시만 좋았으면 사실 이 친구 매수예요. 5일선 근처에서 매수인데 미증시가 하도 무너져가지고 일단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요. 이건 미투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미투젠보다 미투온이 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외바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장에서 외바닥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미투온은 상장에서 오래됐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코스닥이 400% 떨어졌을 때 나는 400피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3,100원에서 방어해줬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코스닥이 400피가 오면 3,100원 오겠죠. 뭐 더 사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보다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주식을 하는 게 좀 더 마음 편해요. 자, 썸에이지도 떴습니다. 어차피 월봉에서 아직 우하향이에요. 이거는 썸에이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금요일날 왜 다 떴냐?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공매도 슈퍼브랜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미증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기다려 봅니다. 자, 위메이드 플레이가 급등을 했는데 위메이드 플레이가 옛날에 썬데이토즈예요. 이런데 다시 오면 사야죠. 겨울에 내년 상반기에 잘 돌아나갈 확률이 커요. 자, 액션코리아, 룸투코리아 다 마찬가지고 게임주를 버리지 마요. 지금 게임주를 개인들이 제일 탈출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야 되죠. 자, 이메이드 맥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쭉 날아가냐? 절대 아니에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5개선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일봉에서 기간 조정이 짧죠. 이렇게 된 게 HB 글로벌이 짧기 때문에 더 갈 거예요. 봅니다. 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락이 있었고 우리는 이거를 왼쪽산이라고 그래요. 주식 왼쪽산에 사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어서 좀 짧아요. 더 가야 돼요. 뭔 얘기냐면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여기 가든 말든 충분히 다시 살 자리 주니까 그때 사시면 돼요.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이제 몇 달 옆으로 안 갔기 때문에 좀 더 옆으로 가면 반드시 살 자리가 있고 최소한 이런 데서 사면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게 아니죠. 주식은 이런 데 쫓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특히 왼쪽 산에 사야죠. 주식은. 그것도 초반에.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더욱 위험한 거는 왼쪽 산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은 뭐냐면 주식이 오른쪽 산에서 우하향할 때 사는 거예요. 특히 설거지 할 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이런 행동하고 있는 게 한일사료 막 이런 애들이에요. 한신기계 이런 애들. 절대 설거지에 당하지 마요. 설거지에 당하면 답도 없어요. 더 나쁜 거예요.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게 제일 좋고 오른쪽 설거지에 당하지 말고 차라리 바닥을 찾아라. 근데 우리가 바닥을 잘 못 찾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일단 이식교선을 깨요. 애들이. 그런 다음에 확 밀어놔요. 그러면 이식교선까지만 가도 좋은 수익이 나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됐든 LG화학이 됐든 간에 제일 위험한 거는 이식교선 깼을 때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당연히 이식교선 깨고 저 밑에 사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우익교선 깰 때 위험하고 이식교선 깰 때 그냥 폭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서 살 거냐? 이식교선이 폭망했죠. 짱 물었죠. 이 친구의 일단 1차 목표가는 이식교선이에요.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7만 원대가 되고 7만 원이 목표가예요. 지금 사신 분들은 이해하셨죠? 다음 달 되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증권가 목표가가 나눠지죠. 그럼 나는 주식을 최소한 이런 데서 사야지. 이런 데서. 그죠? 이해하셨죠? 이건 LG화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LG화학이 지금 어디를 찍고 떨어졌냐면 이식교선.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식교선 예전에 깼을 때 우하향할 때 절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이식교선을 깨고 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산주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한국항공우주 이식교선 왔죠. 이거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우하향 중에 이식교선 깼다. 어디가 오냐면 이런 데가 와요. 삼성전자처럼. 아무리 좋은 뉴스 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뉴스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야죠. 뭔 얘기냐면 게임주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이식교선 밑으로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자, 컴투스홀딩스도 이식교선 완전히 깨고 바닥을 치고 있죠. 자, 컴투스홀딩스 이식교선 깰 때 제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위험하다고. 손대려면 지금쯤 생각해봐야죠. 왜? 20교선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무리 못 가도 일단 20교선은 가요. 이해하셨죠? 그럼 목표가가 여기만 가도 더블이에요. 8만 원이니까. 굳이 이런 데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하향 할 때 사지 말고 설거지 할 때 사지 말고 왼쪽 산 초반에 못 샀으면 기다려요. 그렇게 좋은 기회 주잖아. 그럼 겨울에 얘네들이 컴투스홀딩스가 이렇게 가겠냐고. 아니에요. 컴투스홀딩스 회사 좋아요. 나중에 나 살아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사려면 최소한 이런 데서 사야지. 단지 지금 우하향으로다가 우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박이 또 언제까지 떨어지겠어. 옆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사서 모아나가야죠. 지금 사서 모아가는 거죠. 지금 뉴스가 뜨고 기사가 뜨고 자꾸 개인들한테 떠나라고 하는데 뭘 떠나긴 지금 사야지. 그렇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일본으로 여행 계획 몰린다고 합니다. 일본 프로모션에 나섰대요. 근데 여기서 진에어 얘기가 좀 있어요. 여행 폭발 최대 흑자 전환이 가장 빠를 거라고 합니다. 전 사실은 몇 번 알려줬죠. 항공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흑자 전환이 빠를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챙겨보려고요. 봅니다. 진에어. 자, 볼게요. 일단 월봉의 위치는 낮아요. 낮은데 아직 추세를 못 돌려놨죠. 자, 주봉을 보면 못 돌려놨습니다. 일봉을 보면 별로예요. 뭐 별로 마음에 드는 데가 없죠. 재물을 볼게요. 전 뉴스 안 믿어요. PBR이 되게 비싸죠. 시총이 7,500억인데 매출이 5,000억. 시총보다도 매출이 좀 작은 편이고, 영업이익이 안 좋죠. 여기 지금 보면 사실은 근데 항공주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다 흑자 전환이 예상되긴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별로인데 진에어만큼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긴 하네요. 진짜 연간 영업이 그죠? 그러네. UVL이 작죠. 현금 가진 거랑 붓이랑 비슷해요. 제가 그래서 항공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재무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별로 안 좋아요. 하지 마요. 항공주. 아직 항공주 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실 분들 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하지 말라는 데서 지금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왠지 안 좋아요. 왠지. 굳이 하려면 그냥 그래도 카지노주 정도?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면세 관련해서 보려면 얘네들을 봐야죠.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왜 좋아하냐면 면세점 관련주인데 일단 다중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수세 못 돌려놨어요. 그런데 앞전에 뛴 이력이 있잖아. 대량거래.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잘 보면 한두 번 잘 뛸 수 있어요. 시장만 조금 살아나가면 잘 뛸 것 같은 얘기도 들고. 자,